1894년 6월 5일 일본은 히로시마의 천황 직속의 최고 군사기구인 대본영을 설치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대륙을 향한 전쟁 준비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바로 청나라를 침략할 계획을 짰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은 전쟁을 앞두고 총리인 이토를 대본영 회의에 참석하도록 명하게 되는데요. 총리였던 이토는 청나라를 침략하기 약 1년 전에 건함 조치, 즉 해군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부 측과 의회의 다수파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군함을 제작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당시 의회의 다수파는 세금 경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가 이어지자 이토는 건함 건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찾아가게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럼 천황? 예. 천황 헤이맨 하고 갔겠죠. 예, 바로 메이지 천황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이토를 신뢰했던 천황은 그의 요구대로 해줬고 이로써 이토는 예산을 확보해서 군함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토가 준비한 군함은 청나라의 자랑이었던 북양 함대를 무너뜨리고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막강한 해군력을 소유한 일본의 승리로 끝났지만 청나라의 요청으로 두 나라는 강화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일본은 이토가 청나라는 이홍장이 각 나라를 대표해서 회담을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이토는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게 됩니다. 제1조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 제2조 청국은 퐁텐성 남부를 포함한 요동반도와 펑우열도 그리고 타이완을 할양한다. 제4조 청국은 배상금으로 2억량을 일본국에 지불할 것을 약정한다. 당시 이 조약을 두고 청나라 대표 이홍장과 일본의 대표 이토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한번 지원 씨와 진호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당초 요구한 배상액 3억량이 감액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일본의 신문에서도 이번 전쟁에 든 비용이 1억량에 미치지 않는다고 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배상금도 모자라서 청나라의 강대한 영토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신 아닙니까? 우선 배상에 대해 말하자면 이미 최대한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단 한 푼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談판이 결렬돼서 다시 전투가 벌어지면 배상액은 아마 이보다 더 늘어나겠죠. 오, 아니 근데 진짜 예, 잘하신다. 이토 히로부미의 목소리에 일관성이 있으세요. 그 사람의 어떠한 사상과 더불어서 목소리도 일관성이 있네요. 예, 이렇게 이토와 이홍장은 조약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토의 고집과 협박으로 일본은 1년 예산의 4배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과 청나라의 영토인 요동반도, 타이완 등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을 인정받은 이토는 대훈이 국화 대수장을 받게 됩니다. 이 훈장은 황족을 제외한 일본인이 받게 되는 것은 이토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인으로서 최고의 명예가 주어지는 거였죠. 그리고 천황의 특별 배려로 10만엔, 현재 우리나라 돈 원화 가치로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일본이 제국주의로 발돋움하는 순간 이토가 얼마나 막대한 역할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이후 메이지 천황이 그의 공을 치하하는 문서를 내렸는데 이게 도쿄 아사시마 호에 실렸어요. 네, 일본 제국의 영광을 알렸다
크게 진짠하는 내용이었고 그거를 계기로 일본 국민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친성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청일 전쟁으로 이토가 얻은 경제적 이익과 그간 쌓아온 근대화를 바탕으로 일본은 점차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북진을 추진해서 조선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키워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러시아도 한반도로 세력을 넓히면서 조선을 호시탐탐 탐내고 있었죠. 이러한 정세 속에 이토는 원로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천황이 임명하는 원로는 전쟁이나 조약, 동맹 체결 등에 관해 일본의 중요한 사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켜보던 원로 이토는 곧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승리를 좀 장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전쟁 대신에 러시아와의 합의를 통해서 한반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토 히로부미는 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나요? 영어도 안 하는데 서로. 예, 그는 1901년 11월 러시아의 황제인 니콜라이 2세를 만나서 만주는 러시아가 갖고 대한제국은 일본이 갖자라고 하는 이른바 만한 교환론을 제안을 하죠. 이토의 제안에 러시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한반도에서 위치상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협상이 무산된 후 이토는 런던으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국 외상을 만나서 영일 동맹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그 분위기를 좀 파악해 봅니다. 근데 이제 순조롭게 회담을 마치고 일본에 돌아온 이토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영국이 이미 일본 내각과 영일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뭐야? 당시 이토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일본 내각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영국은 일본이 자신들과 동맹을 협상하면서 러시아와 양다리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토가 러시아와 협상을 벌인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잖아요. 네. 이거에 자극을 받아서 이토를 제치고 일본 내각이 제안하는 대로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근데 청나라 두고 러시아랑 같이 영국까지 약간 적대 관계였어요. 근데 내국에서도 판단한 거 러시아보다 영국이 더 아무래도 좋겠다. 그래서 영국도 서둘러 체결했어요, 빨리. 영일 양국은 한청 양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영국은 청해, 일본은 한국에 각각 특수한 이익을 갖고 있으므로 제3국으로부터 그 이익이 침해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조약은 대한제국에 대한 권리가 일본에게 있다라는 것을 영국이 인정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영국을 등에 업고 러시아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토 히로부미 입장에서는 자기 자국과 네, 영국한테 약간 통수 맞은 거네요. 그렇죠. 영일 동맹으로 이토는 좀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 일로 정치적 입지가 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러시아와의 협상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절대로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결국에 대한제국을 차지하려는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의 야욕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1904년 2월 5일 일본 해군이 리순과 인천을 기습하면서 마침내 러일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정작 피해자는 전쟁이 일어난 땅인 대한제국이었는데 당시 영국에 소개된 만평 하나를 보실까요? 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 희생양이죠. 그냥. 네. In a tight place. 곤란한 상황이란 뜻이에요. 예. 이 만평은 영국 풍자 만화 잡지인 펀치에 실린 그림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대한제국의 허리를 잡고 서로 밧줄을 조이는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러일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전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실 전쟁의 양상이 일본이 승기를 잡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예상 밖으로 길어지게 되면서 미국의 중재하에 중단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고 휴전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체결된 일명 포츠머스 강화 조약.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권리를 얻고 러시아는 전쟁 보상금을 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야기 들었는데 일본 신문에 승리할 거라는 만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다 당연히 이거 압도적으로 이길 전쟁인데 그렇게 중단시켰을 때 도쿄 가서 이제 폭동이 크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파출소 한 70% 이상 피해 받았다고 해요. 그 정도였어요. 전쟁을 중단하기로 한 판단은 이토에게 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특히 원로 중에서도 서열이 가장 높았던 이토의 세력이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꺾이게 되는 계기가 됐죠. 심지어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불만을 가진 100여 명의 군중들이 이토의 동상을 쓰러뜨리고 동상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는 과격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회수된 동상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머리에는 소변이 묻어 있을 정도로 민중의 어떠한 증오, 미움이 드러나 있었다고 해요. 러일 전쟁 이후 일본 내에서 입지가 약해진 이토는 다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곳이 어딜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일본 정부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정한론을 실현하고 대륙으로 향하는 침략의 발판을 일구기 위해서 대한제국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아, 이제 뭐 청나라도 떼어냈고 러시아도 떼어냈으니까